반갑습니다. 주주 여러분, 박현우입니다.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서 이게 정말 내가 알던 그 종목이 맞나 싶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5조 원 규모 계약이라는 뉴스가 터졌을 때 가슴이 뛰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그리고 이어지는 주가 하락.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종목 아직 믿어도 되는 걸까요? 오늘 저는 기대도 공포도 아닌 팩트와 논리만으로 현재 주가의 의미를 해석하고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흔들리지 않을 자신만의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먼저 지금 주가가 어떤 자리인지부터 정확히 짚겠습니다. 삼천당제약은 고점 대비 상당한 조정을 거쳐 현재 심리적 공포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표면적 이유는 다들 아실 거라고 봐요. 유럽 비만 치료제 계약건에서 보도자료와 실제 공시금액의 차이가 드러났고,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라는 철퇴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꼭 짚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지금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단순히 숫자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이오주의 생명은 기술도 중요하긴 하다만, 기술보다 중요한 건 기술력을 포함 미래에 대한 신뢰죠. 그동안 삼천당제약의 주가에는 단순한 파이프라인 가치 이상의 무언가가 얹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이 경영진이라면 해낼 것이다라는 신뢰의 프리미엄. 그 프리미엄이 이번 사태로 완전히 거쳐버렸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그 프리미엄이 제거된 채 오직 파이프라인의 기초 체력만으로 버티고 있는 위태로운 자리죠. 이걸 이해하셔야 이후 반등이 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빠질 수 있는지가 보인다고 봐요. 거기다가 시장에는 지금 비관론이 팽배하죠. 이미 신뢰가 깨진 종목이다. 바이오는 한번 의심받으면 끝이다. 하지만 저는 현 시점에서 조건부 상승, 즉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왜 그렇게 보느냐? 가장 중요한 논리는 이겁니다. 공시의 기술적 오류가 파이프라인의 실존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SCD 사이릴의 EMA 품목 허가는 여전히 살아있고, 중동, 캐나다 등 실제로 체결된 계약들도 현재 유효한 상태라면 이번 사태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였지 기술 자체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한 가지 거시적 맥락을 더 봐야 해요. 지금 우리 시장은 코스피 6천을 넘어 7천을 향해 가는 유동성 장세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장세에서 주목받는 종목이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바로 매를 먼저 맞고 악재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종목입니다. 악재는 이미 나올 만큼 다 나왔습니다. 하반기에 실제 수출 선적이 단 한 건이라도 팩트로 확인되는 순간 지금의 하락분은 생각보다 빠르게 만회될 수 있습니다. 기대감에 오르는 주가가 아니라 실적의 실체화와 함께 계단식으로 회복하는 그림을 그려야 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하지만 무지성 낙관은 절대 금물입니다. 제가 삼천당제약을 볼 때 가장 예의주시하는 숫자 38만 5천 원입니다. 정확히는 종가 기준 38만 5천 원 이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왜 이 숫자가 중요하냐? 이 자리는 단순한 기술적 지지선이 아닙니다. 삼천당제약이 지난 수년간 쌓아온 성장의 궤적, 그 추세 자체가 무너지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수급의 문제로 볼 게 아닙니다. 시장이 이 회사의 기술력 자체를 불신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로 봐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추가 계약 파기, 임상 지연, 또 다른 공시 문제, 이런 악재가 수면 아래 숨어 있을 가능성을 시장이 가격에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삼천당제약 경영진은 지금 양치기 소년이 된 상태죠. 아무리 좋은 소식을 가져와도 시장은 일단 의심부터 할 겁니다. 진짜야? 또 과장된 거 아니야? 이 의심의 비용이 앞으로도 주가 상단을 계속 짓누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도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이것이 지금 삼천당제약이 처한 가장 가혹한 현실입니다.
지금은 차트를 보기 이전에 공시의 진실성을 입증할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기다려야 하는 인내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결론입니다. 그럼 지금 이 주가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 전략은 명확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규 또는 추가 진입을 고려하신다면 지금 당장 큰 비중을 담는 것은 권하지 않아요. 현재 구간에서 전체 투자 비중의 15% 이내로만 짧게 진입하되 지금은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지 상승 추세로 돌아선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탄환은 반드시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목표가와 손절가를 명확히 하셔야 해요. 1차 반등 목표가는 55만 원으로 잡고 그 부근에서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반대로 38만 5천 원이 종가 기준으로 이탈한다면 손실이 얼마든 간에 일단 비중을 최소화하고 관망으로 전환하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건 항복이 아니라 자본을 지키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셋째, 지금 이 종목을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주식은 보통 기대감에 사서 확정에 판다고 하죠. 하지만 신뢰가 한번 깨진 종목은 다릅니다. 확인하고 사야 합니다. 현재 주가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구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내 자산 전체를 걸기엔 경영진의 소통 방식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분할로 접근하되 38만 원대의 저지선이 뚫린다면 미련 없이 작별하십시오. 그것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이오 투자는 늘 외롭고 힘든 길이라는 걸 저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화려한 파이프라인 뒤에 숨어 있는 리스크, 기대감과 실망감 사이에서 흔들리는 주가, 그리고 믿었던 경영진에 대한 배신감. 삼천당 제약은 지금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38만 5천 원 사수 여부와 그리고 하반기 수출 실적의 실체화.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삼천당 제약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손에 쥐고 냉정하게 지켜보시고 앞으로 변동성이 난무한 주가를 보시기 어렵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운영하는 종목 공부방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을 무료로 꾸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공부방 참여 방법은 지금 바로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셔서 구독자 인증만 완료하시면 바로 종목 공부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데 이곳 공부방 안에서도 각각의 여러분의 평단가를 남겨주시면 여러분 상황에 맞게 직접 계산해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단가와 탈출 전략도 짚어드릴 텐데 제가 왜 평단가를 여쭤보냐면 평단가가 다르면 전략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모두를 아울러 단체 공지 같은 일괄적인 답이 아닌 여러분만을 위한 맞춤 전략을 드리려는 것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평단가를 통해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대들이 왜 형성되었는지 그 심리를 이해하신다면 이후장이 열려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만의 원칙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은 장세에서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하단 링크를 통해서 공부방에서 꼭 자기만의 대응법을 무료로 체크하시고 방향성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곳 종목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종목 대응 말고도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은 장중 실시간 브리핑과 더불어 그에 맞는 수익이 나는 종목을 직접 알려드리는 게 아닐까 싶더군요. 그래서 최근 들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이었죠? 4월 초에 엔비디아가 광통신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선언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수급 역시 광통신 테마로 몰려가는 근거를 바탕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안내를 드렸었나요? 날짜 보이시죠? 4월 7일 이슈가 발생하고 나서 해당 종목인 대한광통신과 광전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종목명만 딱 던지는 게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종가 베팅의 관점으로 추천 근거와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를 함께 짚어드렸죠. 결과적으로 대한광통신은 추천가로부터 약 70% 상승을 보여줬고요. 광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배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수익을 무조건 크게 내주겠다는 호언장담은 못하겠지만요. 적어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큼은 소소한 수익이라도 확실히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실시간 브리핑 공간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요? 유튜버로서 유명해지고 싶은 제 욕심입니다.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렇다고 제 욕심만 채우자라기보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서로 윈윈되는 욕심을 부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댓글까지는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단 꼭 구독만큼은 한번 눌러주시고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구독자 인증 설문지에 있는 10초도 안 걸리는 문항만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일일이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알려드리는 만큼 돈을 받는 구조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니 들어오셔서 저의 투자 방향성을 직접 판단해 보세요. 만약 입장하셔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싶으시면 그냥 편하게 나가시거나 지켜만 보셔도 되는 정말 자유롭고 편안한 커뮤니티니까요.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제 나름대로의 시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시장이 얼어붙은 가장 큰 트리거 다들 아시죠? 바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고 계신 게 있어요. 경제 흐름을 읽으려면 전쟁의 법적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란과의 전쟁은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트럼프의 독단적인 전쟁입니다. 미국 법상 의회 승인 없는 전쟁은 통상 60일, 철수기간 30일을 포함해서 최대 90일밖에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엔 전쟁 예산 자체가 끊겨버리죠. 아무리 트럼프라도 돈 없이는 전쟁을 이어갈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지금 겉으로는 자신감 있게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다급한 건 이란이 아니라 미국 측입니다. 최근 협상을 서두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즉, 이 전쟁은 생각보다 길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순간 시장은 반응할 겁니다. 아주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역사의 반복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예시로 1970에서 80년대 5.1 쇼크와 중동 전쟁, 그때도 미국 증시는 당연히 빠졌습니다. 근데 1974년 이후 6년간 어땠을까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올랐어요. 방산주, 건설주,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인텔이 조용히 올라왔죠. 컴퓨터라는 새로운 산업이 태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전쟁은 새로운 산업을 낳습니다. 시장은 결국 바뀐 세상을 반영하기 시작하죠. 하락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 사이클에서 인텔 같은 종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AI와 반도체입니다. 지금과 같은 변동성 시장 안에서 조용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냐면, 첫째, 5년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인 실체가 분명한 기업입니다. 둘째, 삼성과 SK하이닉스 AI 반도체 공급망에 실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셋째, 차트가 현재 바닥 구간입니다. 과거 삼성전자 5만 원대 매집 구간과 아주 흡사한 패턴이 포착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보유 기간에 따라 100%에서 최대 600%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가 그려져요. 물론 리스크도 있겠죠. 업황 회복이 늦어지면 당연히 주가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중기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가장 클 때, 흐름이 가장 어수선할 때, 역사적으로 그때가 항상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지금이 딱 그 구간입니다. 저에게 보내주시는 관심에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 히든 종목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구독자 인증 설문을 진행하실 때 히든 종목도 함께 체크해서 가져가시고요. 올해 여러분의 계좌가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